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같은 감정과 후회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 하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설득한다. 그는 진짜 강함이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봤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마음과 싸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싸움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단 10분은 꼭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 불안, 후회, 분노, 그리고 무기력은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설득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유배지로 내몰리던 시절에도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마음을 세우면 세상도 나를 따른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식은 오히려 짐이 된다. 그래서 그는 공부보다 먼저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배우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돕는가, 해치는가? 그는 마음을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득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다. 그 조용한 대화가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이긴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인 자다. 정약용에게 설득은 단순히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스스로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글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수많은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수백 번 말한 적이 있나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제는 버텨야 한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설득입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이해시키며 길을 냈습니다. 정약용의 강함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늘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잠시지만 기준은 평생이다. 정약용은 기준으로 마음을 세우고 설득으로 흔들림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이 평생 배운 공부 중 가장 어려운 공부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남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다스리기 어렵지 않다. 다만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뿐이다. 그의 유배 생활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추운 겨울, 낯선 섬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란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던 열정 대신 먼저 자신을 바꾸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설득한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가?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가? 그는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기준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하루의 생각을 저녁마다 종이에 옮기고 그 다음엔 더 이상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설득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은 내려놓을 때다 라고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고 끝없는 걱정이 마음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은 일을 늘리고 멈춤은 지혜를 만든다. 그는 마음을 조용히 멈춰 세우는 훈련을 매일 했습니다. 그 훈련이 쌓이자 그의 생각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과 대화하는 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늘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기록하며 마음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가? 그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와 설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면 나는 한 걸음 더 잘하겠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분노를 지혜로 바꿨습니다. 그는 마음의 불을 억누르는 대신 불빛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설득이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두지 않고 배움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 그는 감정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흐르게 두면 맑아지고 막으면 썩는다. 그는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평정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통찰이 자랐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한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그 문장은 그에게 나침반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세우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썼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기준으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그는 말했다. 감정이 기준을 이기면 후회가 남고 기준이 감정을 이기면 평정이 남는다. 그는 그 평정을 평생 지켰습니다. 바로 그 평정이 유배지에서도 붓을 들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나를 흔들려 했지만 나는 오늘도 나를 설득했다. 그의 삶은 그 한 문장의 반복이었습니다. 설득, 또 설득.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게 그의 공부였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았기에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싸움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은 끝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세운 마음의 공부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원망의 흔적도 없습니다. 오직 단단한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일도 고요하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시끄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평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설득의 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이해시키고 다그치고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게 해야 한다. 그는 억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으십니까? 정약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꾸짖지 않는다. 대신 나를 깨닫게 한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후회하면 다독였습니다. 그게 그가 마음을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을 잃고 이름을 잃어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것은 내가 나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믿었습니다. 그의 고요는 세상과 단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공부했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고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납득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흔들린다. 하지만 중심이 있다면 어디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세상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납득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어느 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나는 묻는다. 이 슬픔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는 감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설득해온 세월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고 기준은 그릇과 같다. 그릇이 단단하면 물이 요동쳐도 넘치지 않는다. 그의 그릇은 세월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고 기준으로 마음을 붙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평생 다스린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불안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설득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려 하거든 서두르지 말고 내 안을 먼저 바라보라.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공부의 연속이다. 그 공부의 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데 있다. 그의 마지막까지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평가, 지나간 실패, 멈추지 않는 후회. 그럴 때마다 정약용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설득하라. 그 한마디 속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을 이겼습니다. 그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는 그 말을 믿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끝내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오래 자신과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대화 속에서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이 그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그는 승부보다 평정을 택했고 분노보다 이해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유배의 외로움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세상과 멀어지자 그는 자신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어떤 배움도 헛되다. 그는 세상의 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태도로, 시선으로 남았습니다. 정약용의 글을 읽다 보면 그의 문장들은 마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꾸짖지 않았고 대신 스스로를 먼저 꾸짖었습니다. 그의 강함은 온화했고 그의 온화함은 깊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평온해진다. 그에게 평온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훈련이었고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생각이 달아날 때마다 되돌아왔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평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큰 지혜도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첫 번째 공부로 삼았습니다. 지식보다 평정, 논리보다 이해, 이김보다 납득.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감정은 요동치며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그 답을 아주 오래전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는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미 평화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배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 질서 덕분에 그는 미움 대신 연민을, 절망 대신 감사함을 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따뜻한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긴 셈입니다. 삶은 설득의 연속이다.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설득말이다. 그 한 문장 안에는 그의 생애와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상처를 쥐고 흔들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설득해보